내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또 내 아이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서 아마 제 채널에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류가 이게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꽤 핫했고, 예. 그리고 진아영 교수님이 되게 여러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파급력이 팍 이렇게 있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을 다루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막 전교 1등 하는 방법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지.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은 되게 빨리 성장해요. 예, 인기도 빨리 끌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본질을 다루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얕은 그 수박 겉핥기처럼 수많은 교육 유튜버들 많이 보다 보면요. 또 자녀 교육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 자녀 교육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마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느낌일걸요? 본질.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공부법이든 또는 뭐 아이들 양육하는 인성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 주관, 가치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본질 육아에서 이제 보고서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 예를 들어서 기여,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기여하는 거,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기여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아이에게 사실은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엄마 자신이 그런 가치관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어른이지 사실은 정신적 성숙이 너무 미숙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이 나아지길 바라고 또 내 아이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서 아마 제 채널에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데요.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 책 시작할 때 이 부분이 나와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고용된 사람, 그리고 뭐 주인 아니면 노예, 그리고 리더 아니면 추종자. 이런 식으로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이게 레버리지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지렛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게 무거운 걸 들 때 지렛대를 넣어서 이렇게 들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내 온 힘으로 이렇게 들면은 힘든데 이렇게 지렛대가 있으면은 그러면 아주 무거운 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 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은 쉽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지렛대를 사용하는 거, 그게 레버리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용자는 고용인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레버리지라고 하면 그럼 내가 뭐 사업가도 아니고 이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개인으로서 정말 제가 레버리지 하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시간을 레버리지해요. 시간을. 제가 사실은 이 영상 이 영상이 원래는 제가 PDS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쓰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 시간을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실 그러니까 스킬이잖아요. 뭐 순서라든가 그리고 목표 어떻게 매일매일 목표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리 쓰는 방법이 더 와닿고 실제로 실천이 될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다이어리를 쓰는데 정말 제가 제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레버리지 하는지 아니면은 끌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라클모니 맨날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 하니까 남편을 출근시켜야 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하고 또는 내가 너무 가기 싫지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거는 돈에게 또 레버리지 당하는 월급에게 레버리지 당하고 시간에게 레버리지 당하고 사는 거야. 수동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살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보스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막 그 주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장인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레버리지를 하는 방면을 생각해 보면요. 시간을 관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치기예요. 우리 잠수내 영어 할 때도 가지치기예요.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에 먼저 넣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러려면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뭔지 명확히 알면 뭘 가지쳐내야 할지 뭐에 많은 시간을 넣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걸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넣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똑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핵심 가치가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대로.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떤 가치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나?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인생 핵심 가치거든요.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거, 웰싱킹. 이 책 보고서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가 나섰는데, 그게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진 않아요, 이 책에서. 근데 어쨌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얘기 되게 영상마다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148쪽이라고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148쪽에서 149쪽에 보면은 핵심 가치의 종류가 나와요. 뭐, 성취, 모험, 진정성, 공헌, 뭐 친구, 믿음, 성장, 성공, 아름다움, 도전, 가족, 자유, 건강 이런 식으로 가치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5개, 3개에서 5개 정도만 고르는 거예요. 그걸 딱 정하면요. 정말 인생이 심플해져요. 굉장히. 하루하루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뭘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를 똑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정말 뭐 다이어리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고 뭐 아이들 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핵심 가치.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핵심 가치에 대한 책을 진짜 내가 한 권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 책 한 권이 다 핵심 가치 얘기예요. 인생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책 광고가 아니라서 책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은 블랙쉽이 뭐냐면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일깨워라. 양들이 다 하얗잖아요. 그 중에 블랙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막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예쁜 것도 중요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돈 버는 것도 중요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 이것저것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헌.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블랙쉽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을 쓴 저자의 핵심 가치가 확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많이 강추를 했던 이 책 같은 경우 이제 손흥정님의 핵심 가치는 제 생각에 건강, 행복, 성장, 그리고 교육? 공헌? 이런 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핵심 가치 아마 축구가 아예 핵심 가치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 인생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잖아요. 하나가. 내 인생 핵심 가치가 명확하면은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선택할 때 왜 결정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결정장애가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똑 떨어지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것도 여기 핵심 가치를 똑 가져와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 가치가 없어. 내가 가장 행복한,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그런 핵심 가치가 뭔지를 몰라.
막연해. 대부분 막연할 거야.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왜?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럭키드로우, 제가 드로우핸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팬이에요, 팬.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일하자, 이제 이게 슬로건인데 이분도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자기개발 유튜버잖아요.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눔이 되게 핵심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블랙쉽이 드로우앤드리 채널에서 소개해서 제가 이거 구입해서 읽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배의 법칙, 이 책 읽어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분의 핵심 가치는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예를 들어 마녀체력, 이거는 핵심 가치 뭐예요? 건강, 체력. 이걸 이제 진짜 인생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로 안 거예요. 내가 건강을 돌보는 거, 내 체력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고명아님,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자유. 그러니까 그게 핵심 가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장. 책을 이제 많이 읽으시잖아요. 계속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 시리즈 지금 세 권 다 읽었어요. 사실은 그 뒤에 것도 이제 읽고 싶은데, 아무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제 핵심 가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분의 핵심 가치는 교육이에요.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인생의 핵심 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이게 핵심 가치가 이제 3개, 5개 정도 아마 나오는데 항상 그 중에 제일 1등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가치가 신앙, 공헌, 성장, 그리고 건강, 사랑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핵심 가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에요. 왜 신앙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안 돼도 돼. 그런데 이게 나머지가 다 되는데 얘가 안 되면은 되게 의미 없고 행복하지 않아. 이런 거 핵심 가치 하나가 one thing.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꼭 필요해, 제일 중요해 라는 거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나서 PDF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계속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5월이잖아요.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쓰고 있어요. 물론 그때 코로나 걸렸나? 그래가지고 한 2, 3일? 이렇게 빠져도 또 이제 기록을 어느 정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뭐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제 인생이 되게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니까 다이어트도 절로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된 게 작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정한 게 바로 핵심 가치예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민의 흔적. 자, 고민의 흔적. 엄청. 몇 번을 X치고. 그리고 이제 되게 핵심 가치 찾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이었더라? 어제 책에서 봤는데 이제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일을 막 머리를 짜내고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픈데 싫어하는 일을 먼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쉽다.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이 책. 그래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핵심 가치 찾는 것도요. 내가 이건 없어도 되는 것 같아 라는 거를 먼저 X를 해보세요. 이제 내가 이거 필요 없어 하는 거 다 빼보면 다 XX를 하다 보면은 한 10개 정도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 10개에서 또 빼요. 이거는 없어도 괜찮아 라는 걸 이렇게 빼. 그러면서 정말 최소 3개 그리고 한 5개 정도로 딱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아마 한 10년 목표 정도? 10년 아니면 5년 목표 정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목표는 제가 목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목표는 정말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치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결과는 내 손에 없다. 그러니까 목표를 수치화해서 적으면은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적었지만 그걸 완벽하게 내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결과는 내 손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5개의 핵심 가치가 있죠. 그러면 그 각자의 목표를, 5년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사실 원싱 책에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정말 정확하게 정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제가 진짜 자세하게 직접 쓰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요 다음에 만들게요. 네, 그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